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0분간 촬영을 했는데 수음이 안 됐어요. 수음이 녹음이 안 됐어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니까 투네이션 다시 한번 해보죠. 어차피 초고는 쓰레기잖아. 잘 됐네. 질문자분한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질문자분이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레드필 관점으로 볼 때 돈을 지불해서 하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두 번째, 저는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소개팅에서 까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분은 저 또래시고 30대시고 연애를 못 해보셨고요. 대학에서 동아리 회장 몇 번 하시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사교성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고. 근데 여사친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하듯 갑자기 사업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옥이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소름이 돋았고, 제가 그런 남자가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울컥하셨대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그 5년이 되게 진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과거래요. 진심으로 타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뭔가 삶을 살면서 뭔가를 크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웰컴 투 리얼 월드야. 나는 성선설 둥글게 무지개 꽃밭 대가리 같은 소리 하는 애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갑자기 그 스위니 토드의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 그 옛날에 조니 데비 했던 영화 있거든요. 스위니 토드. 그게 원래 뮤지컬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You are young, life has been kind to you, you will learn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No place like London 이란 노래가 있어요. 저기 아주 큰 구덩이가 있는데 인간이란 똥들로 가득 차 있다. 약간 이런 거거든. It's caused by the name of London. 그리고 그것을 런던이라 부른다. 나는 질문자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생을 정말 리얼하게 살았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5시간은 꼭 잔다는 기준 하나 지키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고 6개월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고, 지금은 회사를 장악했다. 회사 빚도 다 갚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 모두 내보내서 저보다 오래된 직원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뭐 꼭 좋진 않아요. 뭐 만약에 잘 따르는 직원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게 좋죠. 근데 내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이렇게 소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잖아요. 병사들 있는데. 근데 이제 소대장보다 짬이 오래된 상병장은 소대장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소대장이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그런 상병장들이 전역을 하잖아요. 이제 나머지 병사들이 이제 내 뒤에 온 애들로 채워주잖아. 그럼 그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장악을 잘 하셨고요. 세금 다 떼고 나서 월 1,000만 원. 정말 여유로워져서 하루에 많아야 1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4번 쉴 수 있고요. 잠깐만요. 정말 여유로워져서 하루에 12시간 일한다고요? 한 달에 4번 쉴 수 있고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워커홀릭인지 아시겠죠?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전 하루에 12시간 일합니다. 일주일에 4번이나 쉬어요. 예. 지금 워라벨을 울부짖는 우리 특히 Z세대가 보면은 What the fuck? 이 생각 들 거야, 지금. 이 세후 월 1,000 버는 거 되게 잘 버는 겁니다. 제 기준에는.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년 벌이가 7,6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세금, 소득세, 뭐 연금, 뭐 블라블라, 뭐 shut the fuck 해가지고 50%를 떼가요. 타노스. 대한민국 세금이 되게 높은 나라예요. 물론 미국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상속세를 면해주는 기준도 5,0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 시스템이, 여러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5,000만 원이랑 그런 것들을 구획한 연도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법이죠. 말이 안 되는 세법이지. 그 5,000만 원 이상, 뭐 아무튼 지금 뭐 상속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뭐 월천 버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고, 이분이 이렇게 12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버는 목돈도 생겼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도 신청했다. 좋습니다. 우리 솔직히 남자들 국산차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다 현기차 욕하면서 BMW, 벤츠를 꿈꾸지만 막상 지가 차 살 때 되면 다 현기차 사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꼭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른들도 돈 많으신데 국산차 타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뭐 정비가 용이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리성 때문에 그냥 타세요. 근데 제네시스는 좀 예쁘더라고. 지나가다 이제 운전하면서 보면은 국산차인데 야 저거는 예뻐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제네시스가 처음인 것 같아. 사람들마다 다 보는 눈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GV80도 사셨고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오히려 황금기인 가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젠 여유로워져서 연애하고 싶다. 이분은 키 170에 90kg고요. 취미는 낚시, 바다, 민물, 뭐 루어, 대낙, 뭔지 모르겠어요. 모두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리, 그림 그리기, 애니, 만화 보기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취미와 내향적인 취미가 섞여 있군요.
외모 사진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저만 볼 거고요. 그리고 질문자분의 장점은 근성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 나가 떨어져도 거머리처럼 붙잡고 버틸 자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질문자분은 결혼 생활에 준비된 남자인 것 같아. 아무튼 간에 그게 회사 장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구두쇠라서 1000만원 중 900만원을 빚을 갚거나 투자에 쓰고 있으며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제가 쓰고 50만원 비상금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이 비상금도 쌓이면은 뭐 연금저축 펀드에 넣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신다. 그래서 연말정산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쓴 금액이 700만원인 적도 있었고 한 달에 6만원 쓴 적도 있었다. 와, 저랑 비슷하시네. 이 질문자분, 이게 내가 일전에 최재천 교수 영상에서 내가 한번 난리를 쳤지만, 이 한국 남자들이 가성비충이라고 욕을 먹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을 많이 쌓고 자산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분 봐봐, 결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잖아. 가시나들 돈 펑펑 쓸 때. 그래서 내가 한국 여자들이 경제 개념도 없고 소비 개념도 없다는 거예요. 나 뒤에 또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여자를 만나러 움직였고, 동호회도 들어갔는데 모임이 평일 저녁이다 보니 피곤하고 해서 제가 잘 안 나가서 잘렸대요. 그 다음에 결혼정보 업체래요. 가연 듀오. 그래서 2년간 모든 프로필을 다 받았는데 프로필의 90%가 서울 경기도 사는 여자래요. 당연하죠. 근데 질문자분은 땡땡도에 살고 있어서 30명의 여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대요. 이게 시스템이 뭐냐면은, 일단 매니저가 여자 프로필을 뽑아서 질문자분한테 주면은 질문자분이 거기서 골라서 신청을 해서 다시 여자한테 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이런 구조겠어요? 섹스의 결정권자는 누구기 때문에? 연애의 결정권자는 여자기 때문에. 가연 듀오도 아는 거야, 이 성의 메커니즘을. 정말 간신히 주선된 여자 6명 중에 고도 비만 1명. 미쳤냐 이것들? 왜 고도 비만을 보내? 아니, 질문자분이 아무리 170에 90kg라 해도 여자와 남자가 연애장에 가져오는 이런 테이블에 가져오는 협상물의 내용이 다른데, 이게 무슨 되도 않는 이런 남녀평등을 실천하고 있어. 남자친구와의 동거 이야기를 한 여자 1명. 그런 2명을 제외한 4명의 여자에게는 애프터조차 안 됐다. 그래서 친구 여동생 주선으로 소개팅했지만 모두 대차게 까였다. 재산 자랑도 안 했고요. 경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아지, 음식, 가십거리 등등 애프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테레오타입적인 데이트하고 끝난 게 전부고, 가끔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돌아다니는 차 뭐 몰아요? 집 있어요? 얼마 벌어요? 같은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삶은 정말 즐거운데 연애만 생각하면은 앞날이 깸깸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결혼정보 업체의 남은 주선 횟수를 다 쓰면은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살라는 말도 많이 듣는데 제 인생의 목표는 제 자산을 키워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신 것처럼요. 무조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묻겠대요. 뭐가 잘못돼서 소개팅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레드필 관점에서 국제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드필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려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해주시는 최고의 덕담이군요. 전 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좋습니다, 질문자분. 일단 질문자분 굉장히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근성 있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7.8개의 남자인 거죠. 인내심도 있고, 그리고 취미도 건전하고. 이게 같은 남자 입장으로 보면 왜 이런 남자가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 질문자분도 이제 제가 오히려 질문자분을 좀 만나서 부동산이나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어요. 사업적 기질이나. 근데 아무튼 질문자분이 저보다 부동산을 잘 아실 텐데, 비유를 해보자면은 지금 질문자분이랑 매물은 왜 안 나가냐,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질문자분, 우리 부동산의 주된 격언이 뭐죠? 로케이션. 질문자분의 로케이션이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땡땡도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자들은 서울과 경기권을 원합니다. 서울이면 좋고 양보하면 경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핫플레이스를 원하거든. 여자들은 왜 핫플레이스를 원하냐? 레드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결혼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막 무슨 뭐 어디 보라카이 해변 간 거 사진 올리고, 그래서 막 뭐 비키니 입고 어디 뭐 옥상에 수영장 딸린 그런 호텔에서 이렇게 칵테일 하나 놓고 찍어서 올리고 요즘을 하는 게 다 여자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환장을 하는 성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군대에 못 가는 거야. 왜냐면 군대 상황은 라이프 스타일이 처참하거든. 응?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여자들이 야전삽으로 땅 파가지고 거기다 똥 싸고 문다고 생각을 해봐. 상상이 안 가죠?
그래요. 난 여자가 전투병으로 군대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어. 여자들이 남자들이 군대에서 뭐 어떤 일을 겪는지 알면은 남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걸 알고도 그딴 구무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아갈머리를 찢어버려야지. 아무튼 내가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질문자분이 부동산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서울에 있나요? 서울에 아파트먼트가 있나요? 아무리 월 1,000을 벌어도 이제 서울에 아파트 사기가 좀 빡셀 거예요. 물론 질문자분은 이게 은행이 차라리 어떤 일정한 안정된 고수입 연봉자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잘 벌어도 또 대출을 또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자분이 이미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담보를 해서 뭐 대출을 한다든가 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나도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질문자분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걸리는 게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그럼 질문자분이 이제 주말 부부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좀에 불안한 거는 이게 주말 부부라는 게 중년이 되면 되게 해피해피하고 좋은데 그리고 주말 부부라는 게 아내도 또라이같이 바빠가지고 주말 부부가 되면 좋은데 아내가 전업주부고 신혼인데 아내가 전업이고 남편이 하루 12시간이라고 내가 봤을 땐 거의 회사에서 숙식을 할 것 같아요. 서울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주말에만 집에 온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을 필 확률이 올라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땡땡도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 특히 젊고 예쁘고 핫한 여자들은 땡땡도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 땡땡도에 놀러 가고 싶긴 하지 여름에. 나도 자주 놀러 가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아시겠지만 땡땡도 하면은 떠오르는 그 산물이 있어요. 땡땡도를 땡땡국 나라 국자 써가지고 땡땡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밈이 있는 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밈은 농담인데 한편으로는 밈은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 밈은 농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땡땡도의 이미지가 약간 좀 촌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질문자분이 부동산이 있으신데 이게 서울에 있는 거냐. 그래서 여자가 라이프 스타일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질문자분이 소개팅을 할 땐 서울로 갔겠죠. 다 서울 경기 여자니까. 차를 몰고 갔겠지. 차를 몰고. 어디서 오셨어요? 땡땡도에서요? 거기 사세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난 로케이션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질문자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냈지만 안 된 게 두 개 있는 게 여자랑 다이어트라고. 여자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남자한테 여자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전에 모델 한예진 씨인가 얘기했듯이 다이어트, 운동이라는 거는 절대 노력 대비 배신을 하거나 어떤 불운한 어떤 우연이라는 요소가 개입돼가지고 당신의 노력과 그런 투자와 신의 성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저한테 본인의 장점은 근성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왜 이 쇠질을 할 근성은 없냐 이거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붙들고 있는 강한 멘탈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입증을 했어요, 그거는. 근데 왜 이 쇠질을 할 근성이 없냐 이거야, 내 얘기는. 저도 그렇게 쇠질을 엄청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질문자분이 근성가이라고 하길래 내가 한 얘기예요. 질문자분은 170에 90kg면은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내가 뭐 보디빌딩을 하는 몸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게요. 막 징그러운 막 그런 몸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표준으로는 돌아와야 되고 몸에 근육질이 있으면 좀 좋긴 합니다. 물론 질문자분이 저한테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이제 투네이션을 좀 그래도 두둑히 하셨으니까 내가 다 솔직히 나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자님 비율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재밌게도 제 질문자분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아는 또 사업하신 분이랑 또 많이 닮았습니다. 약간 이게 사업가 관상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되게 키가 아주 컸다면 되게 풍채가 좋다라고 했을 그런 몸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질문자분 키가 170이라는 건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거고 비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최대한 약간 표준 몸에 가깝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얼굴 살도 좀 빠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질문자분이 건강한 이런 루틴을 갖지 않다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살이 찐 것들도 있고 반주를 많이 하시는지 술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술에 의한 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질문자분이 이제 난 솔직히 12시간 일하는 게 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여유는 질문자분이 이렇게 얻은 시드머니로 파이프라인 돈을 만들어서 그래서 무전취식이 아니라 뭐야 그거 불로소득을 얻어가지고 하루 일하는 시간을 좀 확 줄이고 좀 직원들 새로 뽑아서 위임도 좀 하고 해가지고 그때 생긴 게 난 여유라고 보거든요. 동아리조차 피곤해서 나가지 못하는 건 여유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무튼 이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질문자분 우리가 아직 30대니까 아직은 좀 쌩쌩한데 40, 50대 되면 사람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자분이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일단 여자 문제는 둘째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질문자분한테 확실히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질문자분 아드님한테 자산 주고 싶다고 하셨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질문자분이 가진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사업체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에요. 뭐 펀드, 주식 이런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질문자분의 근성이고 어떻게 하면은 폭격을 맞아가지고 한국의
6.25 시즌2가 일어나가지고 다 쓸려 지나가는데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냐. 그 사업가적 기질과 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 옛날 영상 중에 아니다, 이 영상은 공개됐을 거예요. 그릇에 대한 어떤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는 1등부터 500등까지 있는데 이것을 혁명을 일으켜서 리셋을 시켜도 다시 1등부터 500등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셋 상태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게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질문자분은 자식한테 그 그릇을 물려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이거지. 질문자분은 본인이 물려받은 방식대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질문자분 자식도 질문자분이 겪은 방식대로 물려주고 싶어요? 난 질문자분이 전화이복의 대가고 아버지의 부고라는 그런 불행을 어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화를 시킨 되게 멋진 남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질문자분이 자식한테 계승하는 방법도 똑같길 원하냐고. 이게 뭐예요? 건강 챙기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냐하면 질문자분은 170에 90kg는 미적인 관점을 떠나서 건강의 관점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질문자분의 하루 12시간 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이 알아야 될 게, 물론 여자는 남자의 뚱뚱한 외모를 타협할 수 있어요. 남자는 그게 안 되지. 왜냐면 남자는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여자는 남자를 물적 대상화하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가끔 돈 많고 뚱뚱하고 잘생기지 않은 남자 옆에 있는 미녀들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는 일전에 내가 베타적 측면은 사랑을 이끌어낼 수 없을까요?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 남자의 그런 알파적인 기질이 스테러스에 잘 반영이 됐거나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평소 행태에서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자는요, 뚱뚱한 남자여도 괜찮아가 아니라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다른 강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한테 기대하는 요건이 되게 많아요. 카테고리가 많아. 대신 그만큼 타협의 여지도 많아요. 근데 남자는 적어. 일단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예쁘고 섹시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든 게 다 함축이 되지. 질문자분이,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혼정보업체에 돈 냈잖아요. 남은 기회가 있다며. 베트남 처자들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합시다. 베트남 처자들로 넘어가기 전에 낚시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낚시. 일단 안경 끼지 마시고요. 내가 사진 보니까 안경은 절대 쓰지 마시고, 물론 소개팅 하러 갔을 때 안 썼겠죠. 안경 쓰지 마시고, 피부 내가 뭐 낚시하지 말라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신 좀 선크림 좀 잘 바르고 모자 확실히 쓰셔서. 얼굴이 지금 되게 많이 새까맣게 탔어요. 이게 그 땡땡도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새하얀 피부를 가져보려고 잠깐 노력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건 내 경험상 보통 한 반년 정도 꾸준히 바르면은 얼굴이 하얘지는 것 같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질문자분이 그리고 이제 몸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좋고, 동시에 적당한 근육을 좀 만드는 것도 좋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데 배 때문에 내 거가 안 보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젖가슴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질문자분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팔뚝에 근육은 있으신 것 같아요. 팔뚝도 되게 좋으시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건 내 실험입니다. 난 내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게 이런 우스갯소리 명언 있잖아.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계속 하는 걸 바보라 그런다며요. 그러면은 변수를 좀 집어넣고 조작을 해본 다음에 다시 시행을 시켜보자고, 수학적으로. 질문자분 이미 충분히 많은 여자를 가연과 듀오에서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봤잖아. 근데 안 됐잖아. 그러면은 한 가지 변경을 하고 나머지 게임을 한 다음에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베트남녀 넘어가기 전에, 한국 여자에서 베트남녀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자분이 다이어트를 해보자고요. 내 얘기는 다이어트를. 남는 장사예요. 그게 여자한테 효과가 없더라도. 아무튼 질문자분은 건강한 몸을 갖게 된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난 솔직히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사람이 운동을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홈트를 한다 해도 몸에 기력이 쫙 빠져서 안 될 것 같거든. 어떻게 좀 시간을 좀 더 못 만들어요? 그래, 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선입견은 그렇습니다. 제 선입견은 뭐냐면은, 아무튼 가연과 듀오를 통해서 등록을 한 여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말한 그 문제라는 게 무슨 하자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멘탈적 하자죠. 그러니까 하이퍼거미 필터의 하자죠. 내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과대망상증, 눈이 너무 높다, 정신 나간 삐들, 이런 소리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자는 남자 달라요. 이게 롤러타마 씨가 D-select, R-select라고 비유를 하는데 나 솔직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는 피사냥자고 남자가 사냥꾼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없거나 남자가 여자가 고픈 건 정상이에요. 근데 여자는 6등급만 돼도 남자들이 쿡쿡쿡 찔러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여자들이 디언 우리 학교 커뮤니티 이름이구나. 듀오, 가연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뭘까 싶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데 오는 여자들은 무조건 조건을 보는 여자들이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의 배타적 측면을 보겠다고 대놓고 과시하는 여자들이야.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질문자분이 서울에 집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걸 좀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여자들도 질문자분을 어떤 합리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덕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살을 빼보자고 한 거예요. 키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내가 질문자분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어보자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여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랑 벌거벗고 구르고 싶어야 돼. 여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랑 열렬히 키스를 하고 싶어야 돼. 질문자분 흡연자입니까? 혹시 흡연하십니까? 흡연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군요. 흡연 안 하셨군요. 아무튼 내 얘기는, 나는 질문자분이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가 질문자분과 섹스를 하면서 질문자분 돈 때문에 그냥 눈곱 깎고 섹스를 하는 그런 섹스를 하길 원하지 않아요. 질문자분 돈도 신나지만, 질문자분이 돈으로 제공해줄 라이프 스타일도 신나지만, 한편으로는 질문자분과 함께 있는 게 신나길 바래요. 근데 그게 질문자분을 알아가고 이 남자가 근성 있는 남자고 멋있는 남자고 7.8kg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거를 알아가야 돼. 그거를 질문자가 연애를 하면서 알아가면서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 기회조차 부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고전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질문자분이 자체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는 남자라거나 같은 남자로서 봤을 때 이 남자가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솔직히 내 딸이 있다면 이 정도 근성 있는 남자라면 난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여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자는 질문자분이 누군지 모르고, 이런 자꾸 디언이래. 가연이나 듀오를 통해서 오는 이런 여자들은 애초에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면접 보는 사람 마음가짐이야.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처음에 저 사람 관심 없다가 그냥 자주 보게 되고, 자주 보면서 정들고,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좀 질문자분이, 아까도 계속 얘기가 도는데, 그 12시간 일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없나 좀 싶어요. 왜냐하면은 난 동호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질문자분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국제결혼으로 파트를 생각하는 걸 보니까 뭔가 되게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아직 33살인데. 질문자분 몇 살에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아직 몇 년이 남아있다면은 충분히 제가 말한 뭐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다이어트 하면 한 6개월 걸릴 거예요. 길게 잡아서. 좀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3개월인데 아마 질문자분 빡세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테니까 일단 최소 6개월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타개할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저는 결국에는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 나도 좀 고향을 떠나가지고 좀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그런 여지를 준다던가 등등등이 있을 텐데, 몰라요. 내가 질문자분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정보 교환이 일어나서 좀 더 나을 텐데, 좀 그런 면들을 좀 고려를 해보라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베트남 여자 넘어가기 전에 일단 로케이션 서울 바꾸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이제 질문자분이 우리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하는, 질문자분이 지금 S4분면에 있단 말이야. I4분면이나 E4분면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한평생 하루 12시간 일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알아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 다이어트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뭔가 나는 서울을 갈 겁니다 비전도 갖고 있고 하면은 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결혼정보업체의 횟수를 다 쓰는 게 훨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뒤끝이 없지 않을까요?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지금 이 상황이 나도 되게 못마땅한 게, 나는 질문자분이 지금 국제결혼까지 이렇게 33살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난 이해는 해요. 왜냐면 남자가 지난 2년간 결혼정보업체에서 6번 빼고 다 빠꾸를 맞았으면은 나 같아도 기가 죽을 것 같거든. 내가 뭔가 병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난 안 되나 이런 생각 막 들고. 정상이에요 진짜. 질문자분 멘탈이니까 이 정도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질문자분은 한국 남자로 봤을 때 일단 베타적 측면 스펙 자체만으로 굉장히 양호한 남자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 여자들이 세상 물정 돌아가는 게 모르는 게, 도대체 어디서 뭘 쳐보고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월 1,000만 원이 무슨 뒷집 개 이름인 줄 알아요? 아까 내가 세금 얘기했죠. 7,600만 원 넘어가면은 세금 타운스 당한다고. 정확히 7,6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쯤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 왜 질문자분 같은 매물이 안 나가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보는 단서는 딱 두 개인 거예요. 서울 라이프 스타일과 질문자분의 몸. 질문자분이 만약에 꼭 무슨 뭐 어디 뭐 압구정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어도 그래도 서울에 웬만한 반듯한 곳에 아파트가 있었고, 서울에서 제네시스 GV80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전을 했을까 싶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질문자분 외모도 봤잖아. 왜냐면 나는 저기 서울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질문자분 같은 사람인데 옆에 죽이는 여자 태우고 다니는 것도 내가 봤거든.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로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월급쟁이로. 인류 회계법인 회계사, 아니면은 인류 김앤장 로펌 변호사, 뭐 의사, 압구정에 성형외과 갖고 있는 의사, 대기업 임원, 대기업 뭐 과부장, 서울에 본사가 있는, 전체 우리 한국인의 일자리 중에 10%인가 15%가 대기업 일자리일걸요.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럼 그 여자의 니들 외모는 상위 15% 10%야? 우리 쌩얼로 만나서 얘기해볼래? 예. 내가 좀 약간 좀, 야 무슨
미안합니다. 내가 원래 좀 딴소리 잘 안 하는데 난 질문자분 같은 사람이 난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질문자분이 소개팅을 할 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막 도청을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그 여자의 리액션이 어떤지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본 게 아니잖아요. 나도 PUA 내가 강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질문자분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뭔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예외를 치자고요. 일단 적어도 경제 얘기는 아니 때문에 그럼 된 거야 나는. 내 생각에는 서울에 살 거라는 비전과 서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세종시로 안 내려가려고 그 지랄 발광을 하지. 난 질문자분이 살만 좀 빼고, 그러니까 내가 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레드필에 이런 게 있어요. 롤로 타마시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흔히 남자가 여자의 몸매에 대해서 가혹하고 여자는 관대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정말 정설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끔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은 뚱뚱하고 막 돼지 같은 사업가인데 여자가 예쁘고 핫한 여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 본질적으로 어떤 여자들의 알파적 충동이라는 본능으로 들어가면은 여자가 더 엄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폰허브 이런 데 보면은 뚱뚱한 여자들이 취향인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의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Big Beautiful Woman, BBW라는 개념이 있어요. Big Beautiful Woman. What the fuck?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말 자체가 모순어법이잖아.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또 여러분 남초에서 가끔 여러분들 즐겨 쓴 뭐 처녀비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군필 여고생 이런 느낌이잖아. Big Beautiful Woman. 이게 뭐야? 빅인데 뷰티풀하다고?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참고로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하면 여혐주의자로 찍힙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의 뚱뚱함을 본질적으로 용서 못해요. 대신 다른 측면들로 인해서 커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두 번째 촬영이라 좀 헷갈리는데 아까 내가 첫 번째 거 날려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것 뿐이고 뚱뚱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고 싶은 거예요. 질문자분이 이룬 것도 있고 질문자분이 그런 결혼정보업체 등록해서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 투자를 최대한 효율을 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살을 빼보자 이거예요. 건강도 있고 나중에 자식 생각도 해야지. 질문자분이 평생 30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길게 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국제결혼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레드필 관점에서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고 하죠. 근데 난 솔직히 결혼이랑 매매혼이랑 뭔 차이가 있냐 싶긴 한데 왜냐면은 여자들이 원하는 건 다 배타적 측면이거든. 결혼에서. 결혼부터 얘기하면은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식의 결혼은 레드필 관점에서 굉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튼 레드필 관점에서는 여자의 genuine desire를 끌어내야 되거든. genuine desire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질문자분이 한국 여자랑 만나든 베트남 여자랑 만나든 그 여자가 질문자분한테 배타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나는 여자가 남자를 물적 대상화한다고 해서 난 꽃뱀이라 생각을 안 해요. 난 그거 당연하다 생각을 해.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한테 어떤 알파적인 질문자분을 섹시한 남자를 느끼는 측면이 필요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냥 질문자분이 좋아야 돼. 남자로서 좋아야 돼. 만약에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베트남 여자가 질문자분한테 어떤 분의 조건 제외하고 정말 하트에 눈이 뿅뿅 한다. 그럼 나는 국제결혼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해. 물론 그 자녀가 이제 혼혈로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헤쳐나가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지만 그리고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연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혼하고 질문자분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본국에 있는 자기랑 눈 맞는 그런 알파메일 시민권 주려고 그 지랄하는 그런 개수작이 아니었다면 나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매매혼이라는 관점 자체는 레드필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의 genuine desire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자분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무조건이란 표현을 썼어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질문자분이 국제결혼을 하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이게 레드필 관점에서 권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자분이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다만 주의하세요. 이 여자가 진정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요즘 일어나는 사건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그 비율 보면은 베트남 여성이 진짜 엄청나게 수치가 높습니다. 제가 최근 본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뭔가 개수작이 없을까? 이 여자가 정말 레드 플래그인가 아닌가라는 거를 용의주도하게 날 그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자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자분 지금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여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이 결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검소한 삶을 산 남자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랑 만나도 돈을 안 쓰는 남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또 막 뭐 이런 얘기 하겠지 뭐.
뭐 가끔 이제 룩에 몰빵된 알파 중에 뭐 여자가 돈 되는 여자, 아휴 이제 그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 맨날 몇 번이나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런 다른 이유 말고 그냥 대체로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자기한테 지갑을 열지 않는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돈이 많은데 되게 스크루지 같은 남자에서 돈이 많다, 이거는 여자한테 어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돈이 많은 것만큼이나 그 돈을 나한테 쓸 확률도 중요하거든, 여자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가 꽃뱀이니 뭐니, 뭐 여자들은 다 무슨 뭐 스피어 걸들이니 이런 얘기 하겠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있잖아, 레드필 지식은 뭐다? 뿌리다. 그게 뿌리에서 안 머물러 있고 줄기, 잎사귀, 열매까지 올라오는 여자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스피어 걸들이고 꽃뱀들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남자가 나를 먹보하고 싶어하면 어떡하지? 여자도 섹스 너머에, 그 너머에 뭔가를 남자한테 원하잖아. 그런 거라고. 남자는 섹스가 중요해요. 남자는 여자 몸매가 중요하고 가슴, 골반, 생긴 거 중요하지. 비율. 막 만지고 싶고 섹스하고 싶어야 돼. 그게 여자를 만나기 위한 최소 전제 조건이야.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잘못 곡해를 해가지고 남자들은 뭐 섹스에 미친 동물이네, 뭐 마치 자기를 다 먹보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레드필은 뿌리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0살의 연애는 20살 때랑 이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도 이런 말을 쳐진 아니지만 핫플레이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태원에 어떤 루프탑 바가 좋더이다, 아니면 뭐 차로만 놀러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차로만 놀러 가는 아주 멋진 야경이 있는 곳이라던가.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이제 굉장히 근검 절약하고 구두쇠 같이 살았지만 이제 슬슬 그것을 봉인을 좀 해제를 해서 질문자분의 어떤 스타일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씩 좀 베푸세요, 스스로에게. 아니면은, 근데 레드필님 저는 재테크 계획이 확실해서 그거 안 됩니다 하면은 좋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럼 대신 어떻게든 비전이 간접적으로 그 여자한테 드러나야 돼요. 지금은 당장 내가 구두쇠처럼 살지만 우리가 결혼하면은 10년 내에 나는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게 뭐야? 첫 만남에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 좀 사귀고 나서 한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슬슬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사귀고 나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귀는 과정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라는 얘기였고, 여자가 어떤 남자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연애를 하려면은 막연하더라도 뭔가 미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서울의 삶을 얘기한 거는 일단 그 땡땡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자한테 시작부터 그거를 단절을 하게 할 수도 있거든. 난 이 생각도 해. 어차피 베트남 매매원 할 거면은 차라리 질문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살짝 좀 이제 너무 근검절약만 하지 말고 살짝 확장을 해서, 어차피 똑같이 돈으로 브레이킹을 할 거면 차라리 한국 여자를 상대로 브레이킹을 하는 게 어때요? 물론 뭐 GB80 곧 사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말로 하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롤렉스 시계 차고 여자한테 보여주고 막 그런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여자한테 이런 묘한 느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레드필에서도 이걸 되게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려워하는데, 남자들이 특히 스틸링 쿠퍼가 이걸 진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지금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애들이 예를 들면 아랍 부자가 있어. 아랍 부자가 요트를 갖고 있어. 아랍 부자의 요트에서 놀기만 하고 섹스는 안 하고 놀고 오빠 잘 놀았어요 하고 가고 싶어서 접근하는 쌍년들이 있고, 아랍 부자 요트를 가졌는데 되게 섹시해서 나 오빠랑 자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오빠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차이를, 이 묘한 그 느낌을 설명하지? 그러니까 난 질문자분이 전자가 되길 원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런, 내가 이 정도 경제력이 있고 나의 경제력을 통해서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사람이고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거야. 요트를 타더라도 재밌고 섹시한 오빠랑 타고 싶은 거야. 설명이 어렵다.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좋게 설명해주지? 여러분, 전 지금 워커홀릭을 인싸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튜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자분 이미 동아리에서도 잘 놀고 한 거 보면 인싸 기질이 있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연애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남자들이 보기에는 이 남자 진국인 거 알아. 근데 문제는 이게 포장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해야 돼. 오히려 알맹이가 개판이더라도 포장이 잘하고 마케팅이 잘 된 애들이 또 잘 팔리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PUA들 아니야? PUA들이 가르치는 기술 아니야? 또는 도대체 남자들이 봤을 때는 저런 쓰레기를 왜 사겨 하는 나쁜 남자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의 하이퍼거미 필터는 무슨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거나, 여자들의 하이퍼거미 필터가 남자들이 보기에 오작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자들의 하이퍼거미 필터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엑셀 스프레드시트 돌려가지고 무슨 이성으로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난 이 질문자분이라는 상품이 너무 아까워 지금.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라는 상품을 제발 어떻게든 마케팅을 좀 포장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난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판에 와서는. 근데 내가 뭔지는 알겠어요. 이거는 질문자분이 해야 되는 거라서 나는 그 감과 영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45도 틀으세요, 세 걸음 걸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시를 못 하잖아요. 그 지시가 맞을지도 두 번째 의문이고. 마지막 이제 여자들하고 할 때는 무슨 내가 지금 면접을 본다, 이 여자한테 썰렉을 받았는데 면접을 이러지 마시고, 아 좋다, 오늘 한번 잘 놀다 갑시다, 오케이 자 갈까요, 한번 하자고. 이미 돈 다 낸 거잖아. 결혼정보업체 뭐 건마다 돈 더 내야 되나요? 이미 선불로 다 지불하고 개수가 남은 거죠.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해보자고요. 내가 말한 그런 변수를 준 다음에 편한 마음으로 해보자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가씨, 우리 숙녀분, 나는 종국에는 서울로 갈 거예요 라는 이미지를 살짝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남자는 비전만 한 5년 10년 내 비전만 확실해도 좀 될 것 같거든요. 질문자분이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하루께 재밌게 놀고 헤어져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재밌게 놀고 헤어진다는 거는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자들은 굉장히 매니플레이티브하고 자기 자신의 진실을 숨긴 데 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고 기본적으로 agreeable 하기 때문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레드필의 medium is message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medium is message는 뭐예요? 재밌게 놀고 헤어진 건 표면적인 거고, 재밌게 놀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여기서 medium is message, 여기서 숨겨진 메시지는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두 번 다시 연락이 안 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무슨 말을 혼자 중얼거렸거나 또는 친구한테 뭐라고 카톡을 쓸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차를 몰고 서울로 가서 데이트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뭘 잘 몰라요. 어디가 맛있어요? 어디 가실래요? 저는 GB80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뭐 그래서 문제인 걸 수도 있고, 이 남자가 땡땡도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뭐 이런저런 데도 잘 알고, 어이씨 여기도 데려가 줄 줄 알고, 이 남자 굉장히 좀 세련된 남자네, 사업체만 땡땡도에 있다 뿐이지 이 남자 서울에 자주 오는 인싸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던가. 내가 말한 게 되게 좀 속물 같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게 참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은 에런 클레리, 그 룰제로 멤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전직 은행원이었던 에런 클레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들의 real work, real job, 진짜 직업을 갖고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다 저기 화성시 아니면은 평택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남자들, 진짜 대한민국의 GDP를 창출하는 남자들은 다 그런 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은 그거를 극혐하지, 지방을. 자, 레드필에서 내가 지금 두 번째 촬영에서 좀 헷갈리는데, 나 초반에 그 얘기했을 거예요. 레드필에서 얘기하길 여자는 대도시를 좋아한다. 그래서 마이애미, 왜 프레쉬 앤 피쇼가 본부가 마이애미 있겠어? 왜냐하면은 거기에 유흥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재미가 있고 여자들은 펀을 좋아하거든. 펀. 땡땡도는 펀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물론 이런 생각해요. 이 개념 없는 가시나들. 근데 내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여자들은, 특히 한국 여자들의 태반은 경제적인 개념도 없고 소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내가 JP모건인가? 어느 은행에서 나보고 그거 좀 출처 좀 알려달라는 분들 많은데 나 좀 찾고 있어요. 근데 수시로 인용은 돼. 무슨 은행이었나? 아무튼 모건 스탠리였나? Rise of Economy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여자가 전 세계 소비의 한 80% 정도를 해대고 있다고 지금. 쓰긴 졸라겠어. 되게 웃기잖아요. 남자들보다 돈은 못 번다고 빽빽거리면서 쓰긴 졸라겠어. 경제 개념도 없고 소비 개념도 없어. 여자들이 왜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면은 왜 남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상상한 줄 알아요? 지들은 여성향 포르노인 아침 드라마나 그런 재벌 드라마 보고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거든. 또는 연예인들이 비싼 아파트, 그런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무슨 수천만 원짜리 자기 자식 보행기, 딸랑이 애들, 연예인 2세들 그런 거 사주는 꼬라지 보고 저것이 결혼 생활이고 저것이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 사내 새끼들은 그러냐고 물어보자. 야, 우리 남자들 여기 모였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고. 여기 남자들아, 우리 남자들이 포른헙 가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포르노 스타들은 다 8, 9, 10 등급 여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여자의 동영상을 보고 뭐 잘 해결을 하고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해요? 나는 방금 이 포르노 허브에 들어가서 DDR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8, 9, 10 등급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이거는 매우 리얼리스틱해, 이렇게 얘기하냐고. 안 해.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한다고. 여자들은 드라마 보고 난 저런 삶을 살아야겠어, 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요즘 한다고. 근데 나 개념이 없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야? 예쁘고 개념 있을 것.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줄 알지. 그냥 아빠가 그냥 항상 돈 벌어고 아빠가 차도 있으니까 그냥 차도 하늘에서 똑 떨어진 줄 알아. 그래놓고 지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지들 월급 200, 300 받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임금 차별이다 요즘 하고 있어. 그래놓고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똑같이 200, 300 받는 남자들은 생각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죠,
여자들이 말하는 구조적 성차별의 가해자는 알파 메일인데 그 알파 메일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 눈에는 노숙하는 남자들도 안 보이고 도태되는 남자들도 안 보이고 베트남들도 안 보여. 이거는 내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줄 수 있어요. 미국 여자들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좀 내가 좀 영상 금방 끝내야 되는데 좀 잡소를 많이 한 이유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남자가 봤을 때 이 남자 괜찮은 남자인데 근데 한편으로 여자들이 지금 질문자분의 어떤 이런 키나 특히나 키는 어쩔 수 없고 일단 이 몸이 몰라요. 내가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질문자분이 내가 170에 90입니다 했을 때보다는 상상만큼 뭔가 덩치가 뚱뚱하진 않아요. 이게 작년 2021년 6월에 찍은 사진이신데 탈의실 같은데? 그래서 찍으신 것 같은데 옷 입고 이렇게 막 생각보다 막 뚱뚱하진 않으신데 이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도 표준 몸무게는 좀 맞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 입장에서 여자들도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뭐 아무튼 아쉽네요. 이게 그래서 좀 질문자분이 제 얘기가 좀 많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제 얘기가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의 전략의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부디 좀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질문자분이 굉장히 예쁜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하든 그래도 이제 한국의 여자랑 잘 풀려서 결혼을 하든 저는 꼭 무슨 여자가 90등급일 때란 얘기 안 할게요. 6, 7이더라도 질문자분의 어떤 이런 능력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알아볼 줄 알고 그러니까 좀 상식이 있는 하이퍼거미 필터가 그런 여자랑 조우를 해서 좀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저한테 뭐 들은 얘기 중에 레드필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얘기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뭐가 있고요. 제가 레드필님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여자랑 데이트할 때 이게 좀 쎄했어요 이런 게 있거나 레드필님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저한테 한 번 더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좋습니다. 일단 뭐 뒤에 질문도 많아가지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